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저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속보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릴지 어쩔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누님께서 이렇게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1월 14일 방송. 윤석열 사형 구형 직후에 4시간 있다가 새벽 1시에 한동훈이 제명됐다. 그 배경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엑기스만 10시에 한통령 속보 이렇게 갖고, 이게 뭐 새벽 1시에 일어났고, 또 한동훈 대표가 2시간쯤 후에 한 새벽 3시 정도에 또 반응을 보였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여간 이 뉴스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뭐 다른 뉴스가 다 묻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형 얘기보다도 한동훈 제명 얘기가 훨씬 더 많아.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보고 있어요님, 예, 한 대표님, 예, 수고 많으세요. 혹시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하는 거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역시 한동훈 대표답게 굉장히 간략하게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어, 1분 얘기했나? 1, 2분 얘기하고 바로 기자 브리핑으로 넘어가요. 역시 한동훈 대표가 똑똑해요. 네, 똑똑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의 재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싸움의 제왕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이게 먼저죠. 사형구형이 먼저죠.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특검이죠. 네, 내란 특검에서 여기 보면은 사형 윤석열 사형 국방부장 김영현 무기징역 노상원 정보사령관이죠. 예, 왔다 갔다 전범인서 준비했다는 노상원 징역 30년. 그다음에 조지호 징역 20년, 김봉식 뭐 거의 다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화제가 됐던 건 뭐냐? 그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헛웃음을 여기 이제 사진이 약간 나와 있죠? 윤석열이 헛웃음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비극적 역사 반복되니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 법정이 공교롭게도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이라 똑같은 법정에서 거의 40년 만에 다시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참 이 법정을 잘못 고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정에 좀 기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구형된 다음에 윤석열이 90분간, 1시간 38분, 30분에 90분간 최후 진술했는데 끝내 사과는 없었다. 그 다음에 책상을 갖다가 열받아갖고 꽝 내리치면서 이리때 같은 특검, 내가 순진했다. 민주당 호루라기 속에 달려드는 이리때다. 이렇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40분 이게 최고 진술을 90분, 1시간 30분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 윤석열이 직접 그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짜리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사에 보면 얼굴 붉어지고 책상 내리치며 격양했다. 민주당 호루라기 이리 때처럼 수사했다.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다. 장기 독재 시켜줘도 못한다. 예? 5년 채우는 것도 헉헉대는데 그대로 윤석열 말을 빌리자면 5년 임기 채우는 것도 숨가쁘게 헉헉대는데 무슨 놈의 장기 독재 시켜줘도 못한다. 이렇게 최고의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 사형을 구형받은 거 안타깝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런 언론이나 패널들이 미스테리가 뭐냐? 아니 윤석열이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해?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지나도록 물어봐도 답은 뭐냐? 김건희 때문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야.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는 바보가 맞는 거 같던데 김건희 와이프 때문에 완전 나라를 쪽박을 냈다. 보수를 괴멸시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예, 베로이코님 반갑습니다. 예, 모두 안녕하세요. 예, 정치 1번지 잘 지키고 계시죠? 대구 인절미님 오늘도 어,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 예, 잘 보고 있었는데 바로 기자들 질문 받았어요. 그거 보셨군요. 국회에서 하는 거. 대군절민이 한동훈 믿고 따라갑니다. 한 대표님, 예. 저희가 믿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예. 제가 뭐 아무리 한국의 정신을 들여봐도 한동훈만한 그런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잘 보고 있어요. 어이없는 헛웃음이었겠죠. 예. 본인 스스로 아마 기가 막힐 거야. 본인의 그런 상황, 처지가 아마 기가 막혔을 거다. 사필 형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어쨌든 좀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역대 대통령이 뭐 무슨 사형을 언급받거나 무기징역, 근데 5년을 간 대통령은 없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오래 갔을 거예요. 5년 조금 못 갔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냥 현직 대통령들이 뭐 전두환도 다 사면복권, 노태우도 사면복권 그렇게 갖고 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사 그 판결이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판결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뭐 사형, 뭐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도 현실로 보면 5년 이상 감옥에 있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느 입법을 하냐 하면 사면복권을 못 시키는 사면복권을 갖다가 제한하고 못 시키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 잠깐 민주당 아주 열일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 윤석열 때는 좋겠지만 이제 지네들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을 거야. 이 정권이 끝나지 뭐 이재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정청래가 들어가거나 자기네들이 이제 사형 뭐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 사면복권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은 완전 독박 쓰는 거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잘 보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님이 어차피 집에 가도 마누라도 없는데 집에 못 가도 상관없다 해서 그래요? 아니 아직도 그 마누라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도 마누라 없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마누라 없으면 그냥 감옥에 있어도 된다? 아니, 그런 패러다임으로 살았을까요? 예? 그렇게 지금 계엄을,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마누라가 그렇게도 좋았던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사형의 선고는 4시간 만에 이게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변론이. 왜냐하면 뭐 거의 필리버스터 하듯이 변호사 변론이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제 밤늦게 이제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그리고 4시간 만에 새벽 1시. 새벽 1시가 4시간이니까 그러면 9시에 끝났다는 거네. 밤 9시에. 밤 9시에 재판이 끝나고 4시간 만에 새벽 1시에 윤리위에서 기습적으로 한동훈 제명 새벽 기습 발표 중앙윤리위원회 피의조사인 한동훈 게시글 작성 판단 가족의 조직적 게시글 확대 당원 당규 위반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 10시간 심의 끝에 최고 수위 징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밤 오늘 새벽 사이에 큰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 사형을 구형받았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정광훈, 내가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정광훈이 또 돌아오질 못하고 구속이 됐다. 구속한 이유는 뭐냐? 증거인멸과 도명의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1시에 한동훈을 잘라내겠다. 그래서 제명 결정을. 좌간 밤 사이에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감정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잘 보고 있어요, 님. 예, 다음 한동훈 전 대표님 대통령이 돼서 사면해 주셔야 해요. 아니, 한동훈 되면 사면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걸 바로잡을 거 봅니다. 예, 모든 걸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재명도 바로잡고 민주당도 바로잡고 이 좌파들 바로잡고 또 극우들도 바로잡고 잠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바로잡히리라. 경제도 바로잡히고 모든 게 잘. 예,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네, 저 다 봤어요. 그 기자회견, 한동훈 기자회견. 제가 오늘 썸네일로 쓴 게 그거예요. 좀 감사한 건 뭐냐면 한동훈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코너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의리를 지킨 국회의원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이 병풍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병풍을 채운다고 그러는데 이 배지들이 이게 비중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뭐 고동진, 배현진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성고. 어쨌든 간에 이 6명의 의원들이 그래도 뒷배경을 갖다가 병풍을 쳐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깨달은 사실인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키가 컸나요? 아니 옆에 분이 작으신 건가?
아니, 근데 고동kin하고도 비슷한 거거든, 키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키가 컸구나. 이런, 혹시 배현진 의원이 키가 컸는지 작은지 아시는 분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건 짧게 했어요. 한 2, 3분? 그냥 핵심만 딱 얘기고 바로, 기자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에 답하고. 근데 이제 거기도 의원들이 같이 대동해서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간병 싸움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장동혁 측에서도, 그러니까 구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그럼 장동혁 하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이 나를 잘라내려고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함의가 뭐냐면 장동혁 개인이 아니라 장동혁이 대표하는 누구죠? 뭐 전향길, 그다음에 고성국, 그다음에 뭐 장해찬, 뭐 이런 극우들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우들의 뭐 자통당, 뭐 이런 인물들, 그런 무리들, 그런 세력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잘려내려고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그래서 장동혁 개인을 그럼 장동혁이 당대표 잘리면은 이게 해결되겠네. 천만의 말씀. 예.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을 벌려놨지만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방선거에 대패를 하면 그럼 그동안은 한동훈은 뭐 할 거냐?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원안 청구하고 가처분 받아들이면 이제 본안 청구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징계 취소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 취소 소송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가처분은 빨리 내려줘요. 왜냐하면 이게 급한 거기 때문에 가처분은 빨리 내려주지만 이 가처분 일단 받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취소 처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안으로 넘어가는 이 본안 청구는 몇 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언론의 예측은 뭐냐? 한동훈이 그렇게 소송을 하는 중에 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갖다가 장동혁이 죽을 쓰면 그러면 장동혁이 당대표에서 이거는 잘려나갈 거다.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 상황을 갖다가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장동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동혁이 개인적으로 뭐 한동훈하고 원한을 졌습니까? 뭐 부모지간의 왼수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동혁 하나가 아니라 장동혁을 대표하는 구구의 세력이다. 그 집단이 있다. 장동혁이 설령 물러가더라도 차기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 거기서 또 나오겠죠. 예? 아니 뭐 전향길이 나오던 고성공이 나오던 장해찬이 나오던 아니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닙니까 지금 국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장동혁만 내려오면 그 선거 폭망해갖고 장동혁만 내려오면 한동훈 그 다음은 한동훈 세상이다 이런 분위기로 자꾸 끌고 가는데 정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동혁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86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88번. 점점 올라가네. 우리가 지금 13,000명 구독자인데, 14,000명은 1월 달 안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이 장동혁 개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동훈을 수사 의뢰까지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1년 넘어 가족연루 공시 확인했고 정확히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 기간 정당은 매우 심한 갈등이 있어 본인이 직접 글을 작성했다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당의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내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장동혁이 지금 뭐라고 언론에 얘기했느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제명 처리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먼 일이 아닙니다. 내일 그렇게 최고위를 해갖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장기전에 지금 들어가 한동훈을 갖다가 어쨌든 잡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뭐니? 이게 장동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갖다가 1차에는 어떻게 냈느냐. 새벽 1시에 그 보도자를 뿌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하고 받아들이면 본안으로 넘어가고 해갖고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쳤느냐? 이게 딴지 걸릴까 봐. 예, 법적으로 들어가면 딴지 걸릴까 봐. 직접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징계 대상자, 그러니까 한동훈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 작성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직접 작성했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게 딴지가 걸릴 거 직접 작성을 한 적이 없잖아요. 왜? 아니, 단계에 본인이 가입도 안 하고 글을 쓴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나오면은 이게 딴지가 걸릴 것 같으니까 약간 바꿨어요. 직접 작성은 확인이 불가하지만 징계대상의 명예 계정으로 계정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한번 바꿨다가 이것도 불안하다. 그래갖고 또 한 번 바꿨는데 두 번째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꿨느냐? 직접 작성 또는 명의 도용 여부에 수사기관이 우리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징계단의 가족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글은 확인할 수 있다. 맨 처음에는 이걸 확정적으로 그 가족 명의의 계정 글이 확인이 된다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추정되는 걸 어쨌든 딴지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열심히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도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꼬리 내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힘은 한동훈이 죽던 아니면 구구가 죽던 장동혁을 위시로 한 구구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 둘이 양립하는 동안에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금 이 상태로 갈 거야. 절대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고, 거의 지금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14,000명 1월달 안으로 14,000명 101분 감사합니다. 14,000명 구독자로 갑시다. 1월달 안에.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지연생 한동님, 윤건이 감빵, 합방, 합방 있는 순간에 확 올라가 버렸어요. 자, 육지연생 윤건이 감빵, 합방 적극 제한합니다. 시식으로 알코올도 허용하고 물품으로는 명품 핸드백도 허용하고 한동훈이 윤통사면 미리 운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극자 비난 공격거리 되고 중도 지지자 떨어져 나갑니다. 대통령이 전에 초칠 일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윤건이한테 빚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미신 때문에 사면 쉽지 않을 건데 꽃밭에 재 뿌리는 겨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하기야 대통령이 되고 봐야지 일단. 아니 정말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너무너무 미워갖고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 돼갖고 사면시켜준다 그러면 난 안 찍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이 해주리라 생각을 하지만 미리 우리가 떠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예, 잘 보고 있어요님. 배현진 83년생 1월 1생. 와, 172. 역시 큰 키구나. 예. 여자 키 170, 거기다가, 힐을 주시는 거. 뭐, 하이힐은 아니더라도 중간 힐, 그러면 180이야. 어쩐지, 훌쩍 커 보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크구나. 170이면은 한국 여성 평균 키를 훨씬 넘네요. 김영희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김영희님. 어정쩡하게 6개월 정지보다 제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동훈에게 동조심 유발하게 되어 장돌과 그 떨거지들에게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서 지금이라도 장돌이 쫓겨나가면 출구가 보일까요? 극좌들이 허위 선종하듯이 막가파시 고성국이 지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둑놈 잡는 것보다 미친놈 잡는 게 더 힘들겠죠? 이유병선이 한동훈 끝까지 원합니다. 김영희님, 정말 제대로 보셨는데, 말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대놓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반갑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잠깐만요. 와, 그 중요한 걸 갖다가 내가 캡처를 해놓고 여기다가 옮기질 않았네요. 예, 이거는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좀 정말요. 우리가 그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그 한통령 그 방송 구독하시는 분, 뭐 저도 뭐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드디어 오늘 언론에서 대놓고 대놓고 이 그래픽을 갖다가 띄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영희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우리의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현실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선택지가 뭐냐? 언론에서 선택지가 뭐냐?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지금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래픽으로 신당 창당 아니면 무소속 출마다. 근데 무소속 출마는 거의 이 뭐야 거의 죽음의 길이죠. 어쨌든 당이 있어야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무소속 출마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드디어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한테 있는 옵션이 뭐냐? 신당 창당의 옵션이 있다고 대놓고 지금 이걸 음지에서 얘기하다가 저희처럼 맨날 음지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공식 언론기관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언론에서 한번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여론이요. 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신당 창당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언론에 이게 메이저 언론에서 한번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언론에서도 신당 창당 옵션은 어떻게 되느냐를 토론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실현이 되고 있다. 이 1년 넘게 또 우리가 서명까지 받아갖고 한동훈 대표에 전달을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영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출구라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국힘에서는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서 장동혁이 지방선거를 개판을 쳤다고 합시다. 그럼 책임지고 물러서겠죠. 그리고 후임이 한동훈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 후임이 그 김종혁이 된다는 게 제 당대표가 예? 후임이 누가 되겠어요? 아니 후임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전향길, 고성국, 장해찬, 박민영 이런 류의 애들이 그 다시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국힘의 당원의 구성은 극히 비정상적인 구성이에요. 일반 그 중도 보수의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는 아무리 투표를 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또 그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 칼라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메이저 언론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오밤중에 올린 글인데 새벽 한 4시로 추정이 돼요. 1시에 이 윤리위원회 제명 발표가 있었고 새벽 4시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알파하고 브라보 독일 셰파트가 새벽에 딥다 지저내갖고 새벽에 깼는데 혹시나 해갖고 왠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었어. 핸드폰을 보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글이 올라와갖고 제가 이렇게
이건 이제 친구 관계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과 우리 한통령의 페이스북이 친구 관계입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우리 한통령을 선택했다. 그래갖고 제가 댓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대표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힘보다 국민을 더 사랑해 주세요. 중도 보수 정당 창당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한통령 속보 이거 혹시 속보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오전 10시 속보했습니다. 속보하기 전에 딱 보니까 무려 15명이나 좋아요. 동의한다. 중도 보수 정당 창당에 동의한다. 15명이나 좋아요 표시를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친한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친한계는 아주 난리가 나고 오늘 그 서울시 그 당국에서도 아주 난리가 나왔고 뭐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뭐 김종혁, 정성국, 뭐 우재준 할 거 없이 지금 난리가 났고요. 심지어는 친한계가 아닌 권영진도 이거는 설마 했는데 완전 막갑하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재고해달라. 근데 장도혁은 뭐예요? 윤리위의 결정을 바꿀 생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구들은 신났습니다. 맞아. 밀어붙여야 된다. 이참에 한동훈 잘라내자. 장해찬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고생하셨다. 모든 공을 당원 여러분께 돌립니다. 이제 새롭게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김재원, 한동훈의 제명은 윤석열 시대 정리하고 당명을 바꿔 새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당권파들은 지금 장동혁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이렇게 뭉쳐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의 정면 승부, 조작감사 배우는 장동혁이다 하고 장동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전까지는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이번에는 참지 않고 장동혁을 찍었어요. 네가 배우잖아 하고 찍었습니다. 네가 몸통이다.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커밍아웃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딱 찍었잖아요. 이거 너다. 주범이 너다. 그런 거야. 장동혁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죠. 한동훈이 죽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러니까 장동혁 지금 목숨 걸었습니다. 장동혁은 분명히 자를 거예요. 예. 제명은 뭐 법적으로 무슨 가처분이 들어오고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거는 또 들어오면 그거대로 어떻게 막고 자관해야 되고 자관 이참에 무조건 한동훈을 잘라내야 된다.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각오를 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김영희님 찬동합니다. 어정쩡한 징계는 오히려 웅시복을 죽이고 발목만 잡습니다. 저것들이 강팍해져서 한 치 앞도 못 보고 지들 기억할 함정 스스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제명이라고 읽고 전화위복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죠.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한동훈하고. 근데 떨어져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구들이 미친 척하고 한동훈을 제명하거나 쫄보가 아니라 쫄지 말고 미쳐가고 그냥 한동훈 제명해갖고 쫓아보내거나 그 한동훈이 이게 무서워가고 쫄면은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옵션으로 정청래가 위원정당 해산을 해갖고 국힘을 없애버리거나 그리고 한동훈이 당이 없으니까 창당을 하겠죠? 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가 이제 일을 저질렀네요. 이게 뭐야? 정청래한테 갈 필요도 없이 먼저 얘네들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제명.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노예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바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어떻게 했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압박을 하고 더 수탈을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이 된 거죠. 그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노예 반란이 성공한 케이스는 아무 케이스가 없습니다. 딱 하나. 예,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밀란이 일어나고 성공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노예들이 반란해갖고 성공한 적 한 번. 여러분 뭐 로마 배경으로 해갖고 뭐 스파르타커스 뭐 이런 거 해도 다 죽잖아요. 나중에 다 죽잖아요. 유일하게 노예들이 반란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는 출애굽 사건 딱 하나입니다.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역사 기록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갖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내일 확정 하면 이제 잘라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처분이고 뭐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자, 그래서 지금 구구들도 목숨 걸었다. 이렇게 이게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었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동혁이 잘려나가도 또다시 제2의 장동혁, 제3의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지스님, 고성국이 쫓아내라고 했겠죠. 윤석열 망친 놈의 조언을 왜 들을까요? 여러분, 고성국이 입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입당한 게 아니에요. 고성국이 입당했다는 건 뭐냐? 고성국이 당을 장악하려고 입당한 거예요. 그 지분을 나눠 먹는 거죠, 쉽게 해서. 전향길이 먼저 입당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향길이 다 통째로 먹게 생겼네? 야, 그거 우리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장동혁이 당대표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전향길하고 고성국하고 그 몇몇 그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보수가 아니죠. 극우 유튜버죠. 극우 유튜버들이 너희들이 와갖고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향길 앉아있었고, 고성국 앉아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창경 앉아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단순히 이게 장동혁과,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세력 싸움이고 돈 싸움이고 지분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고성국도 뛰어들고 장해찬도 뛰어들고 박민영도 뛰어들고 지금 전향길도 뛰어들고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장동영 하나가 장동영 살리 꼭두각시죠. 장동영 하나 잘려간다 해도 그 다음 당대표는 누구냐? 또 극우예요. 그 중에서 또 누굴 세울 거란 말이죠. 이거 절대 얘네들 국힘을 갖다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고, 그동안 이걸 하려고 제가 피똥 싼 게 얼만데, 우리만 피똥 싼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피똥 싸갖고, 차질하는 거잖아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홍영림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영입하서 홍영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하고 또, 저희 한통령이 또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 관계인데, 자, 뭐를 갖다가 올렸냐? 27분 전. 예, 오늘 아침에 개최한 겁니다. 장동의 평가, 부정이 긍정의 두 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년 11월 12일 장동이 잘하고 있다가 36%, 잘못하가 53%. 근데 최근에 1월 14일, 이게 오늘이죠. 오늘 해보니까 긍정이 6%나 줄었고 부정이 확 늘어버렸어요. 58로. 이게 거의 지금 두 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도 윤리위의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장동익이 잘려나가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네. 우리는 또 있다는 거야. 줄을 서 있다는 거야. 당대표 후보가 극우에서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그 당이 지금 당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는 뭐냐? 우리 같은 중도 보수의 여론조사인 거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근데 이걸 갖다가 당원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확 뒤집히는 거야. 당원 대상으로 하면 장동혁이 잘하고 있다가 아마 80% 나올 거예요. 장동혁 너무 잘하고 있다 80%, 장동혁 못하고 있다 5%.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는 이제 친한 게 저희 같은 사람.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 책임당원이지만 한동훈 때문에 지금 탈당을 못하고 있는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권파가 5명이에요. 이거 과반이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반대할 사람 우재준 하나밖에 없어.
모든 언론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김민수가 한동훈 편을 들겠습니까? 신동욱이 한동훈 편을 들어요? 장동혁 당사자죠? 김재원 얘기했죠? 조광만 얘는 그냥 한동을 쫓아내려고 길을 쓰는 애 아닙니까? 아니 5명만 찬성하면 그냥 게임 끝이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재명까지 오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 전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사형받았으니까 한동훈도 사형시켜야 된다. 다 정리해버리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 양희님, 윤석열 나간 장배신이 오고, 장배신 가면 또 제2의 장배신이 오고, 예, 양희 그거들 쓸어버릴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꽈리를 갖다가 깊게 틀었어요. 이 꽈리가 원래 꽈리를 누가 틀었느냐? 철밥통들이 떨었다. 이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원래 국민의 철밥통들은 그냥 자기 안위를 지키는 그런 철밥통이 있습니다. 그냥 꽈리를 깊게 틀고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걸 갖다가 떻게 접목이 됐느냐? 극우들이 거기에 왔어요. 극우들 뭐요? 이단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통당.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거기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확정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단 얘기예요. 교단에서 정강훈 이단이다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천지하고 이렇게 세 개의 이단들이 모여갖고 극우하고 접목이 돼갖고 꽈리를 틀었기 때문에 국힘은 이거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장담할게요. 누가 되든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국힘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두고 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예, 그냥 쓸어버릴 수는 없다. 걔도 아마 결사항전을 할 겁니다. 김영희님, 시대식은 맨날 장도를 쥐패던데 그들도 서로 밥그릇 싸움 중인 거. 예, 맞아요. 예, 신의식이 고성국에 원한이 있는 듯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제 방송에 댓글에 그렇게 썼어요. 신의식이 그 고성국을 갖다가 뒷닦아면서 그러니까 고성국이 한동훈을 뒷닦아니까 신혜식이 고성국을 뒷닦아더라. 그래갖고 뭐냐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신혜식한테 슈퍼챗을 많이 썼다.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혜식이 누굽니까?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방송하느라고 그걸 갖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갖다가 했는데 신혜식은요. 어쨌든 신혜식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그 연사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진 연사들은 첫 얘기는 일단은 한동훈 욕부터 시작해요. 어떤 주제가 나오던 간에 일단 공통점은 뭐냐? 한동훈 욕과 한동훈을 깜빵 보내야 된다. 한동훈 가발을 뺏겨야 된다. 잠깐 한동훈 욕을 갖다가 먼저 하고 신식 똑같습니다. 한동훈 욕을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제를 얘기해. 이건 공통점이에요. 정말 옛날 거 그거 보세요. 예, 광화문 집회 그거 지금 다 떠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신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의식이 고성곡을 까는 거는 한동훈 편이라서 까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다가 까는 거지 절대 한동훈을 위해서 건 아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예, 이미님, 재원, 동욱, 민수 이것들 영원히 없어지는데 김영희님, 윤석열이 극우와 온갖 이단 종교 끌어들여서 잘탕당이 되었네요. 국힘은 이제 끝났어요. 예, 이거는 일단은 버려야 돼. 이거 고쳐 쓰지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버려야 돼. 왜냐하면 고쳐 쓰는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걔네들이 거기 들어오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간에 접수할 때 그 뿌리를 내리면 다 넘어가잖아요. 신천지가 알아서 뽑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신천지의 특기는 뭐냐? 기존에 있는 교회에 암약을 해갖고 2년, 3년 암약해갖고 목사 쪽 죽고 전도사 못 죽고 해갖고 교회를 갖다 통으로 먹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도 무서워해요. 성당도 접수를 해. 뭐 개신교, 카톨릭 가릴 거 없이 다 접수를 해. 그렇게 큰 게 신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청래가
통일교 특검을 갖다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 신천지를 붙인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국회에서 아주 짧은 얘기를 했어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을 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폐 또 다른 계엄이 선포. 이걸 계엄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은 아시겠죠? 이건 계엄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법이고 위헌이고 이거는 계엄에 준하는 그런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 이 극우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길지 않게 2, 3분 하고 바로 브리핑룸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해요. 당 지도부에서 윤리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극우라며 선을 걷는데 독립? 웃기고 있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뭐, 너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거야.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여기 장동혁 대표가 이래서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는 누구죠? 장동혁을 상징하는 극우들이죠. 네, 극우들이 이 윤 어게인 세력이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벌린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잘 보고 있으니 신혜식 광화문 집회 유튜브 돈 수십억 벌었대요. 할 때마다 헌금 걷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할 때마다 헌금 걷습니다. 예. 그것도 헌금도 자발 헌금이 아니라 이 뭐야 연보통을 돌려 돌려갖고 받아. 연보통을 돌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 2, 3년 빠져나왔다가 하는 얘기가 제 구독자분 중에 한번 글을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 2, 3년 정강원에도 빠졌다가 나왔다고. 그게 뭐지? 지방에 계시는데 일단 차비 거기 고속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5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하루 자야 되잖아요. 왜냐면 토요일 날 집회하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해요. 또 헌금 걷어요. 새벽 기도 때. 토요일 집회 때 헌금 걷고 또 일요일 날 또 헌금 걷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 그러면 헌금 내야지.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예. 그 갔다 오면은 20만 원이에요. 최소 금액 20만 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 3년 만에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육천세 감독님, 철거 대상을 무리하게 억지로 고쳐쓰려다가 와르르 무너져 다 죽습니다.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다시 반듯하게 세워야죠. 그게 바로 한동훈표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로의 신당 창당입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중도 보수 정당을 창당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옵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재심 청구할 거냐? 신청? 생각 없다. 왜? 아니, 그놈이 뻔한데. 아니, 윤리위원장, 뻔하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윤리위원장, 오늘 한동훈 대표 설명에 의하면, 윤리위원장이 우리 계엄 있잖아요. 거기 또 윤리위원장이 뭐, 무슨, 뭐, 친척인가, 가족인가, 자관, 뭐, 그런 뭐, 계엄에 무슨, 무슨 기관, 뭐, 굉장히, 관계가 긴밀했대요. 그런 사람한테 굳이 그런 윤리위원장, 굳이 그런 그 감사위원 이런 걸 뽑아갖고 나를 갖다 처음부터 타겟을 하고 찍어내려고 하는데 내가 재심 청구를 해봐야 그게 말이 되냐? 재심 청구할 생각 없다. 그러면 가처분을 할 거냐? 가처분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 맡겠다. 가처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분당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뭡니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예. 쉽게 이게 마무리가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사필기 형님. 예. 아이고, 또 이렇게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가봅시다. 한 대표. 신당 창당하고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사필기 형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판을 막 흔들어 놔야 우리가 이 길이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판이 막 흔들리니까 결국 언론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다. 신당 창당 이 네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매불망 1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시작,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을 모으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더 힘을 내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켜야 된다. 김영민이 국힘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던 사람도 이번 한동훈 징계하는 거 보고 학을 띠며 국힘 망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망했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힘에서 한동훈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 도저히 1년 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한통령 채널에서 1년 넘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국힘에서 뭘 해야 된다. 정말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확 돌아갔느냐. 지금요. 나경원까지 나서갖고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예? 자, 권영진, 친한 게 아니에요. 예. 송석준, 어떤 분이 뭐 송석준이 뭐 무슨 지방 TV에 나와갖고 한동훈을 뒷바꿨다고 그러는데, 이 송석준조차도 내부 총재를 넘어서 자해행위다. 아니, 어떻게 제명을 하냐? 이거 장해행위다. 자, 배현진은 얼음장을 놓습니다. 장동영, 강행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네가 다져라. 나경원도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제명까지 얘들 약 먹은 거 아니야? 작은 차이 봉합해 나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하나 조율 못 해갖고 제명을 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권영세조차 제명은 과한 결정이다. 너는 정치를 모르냐? 성일종, 더 이상의 갈등을 자제하려고. 지금요, 이거는 뭐, 친한계가 아닌 사람들, 친한계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걔네들은 강행을 할까요? 걔네들이 예측을 못했을까요? 제명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예측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걔네들도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네들도 지금 뭐예요? 막판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한동훈을 쳐내야 되고 한동훈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아주 이건 절대절명의 순간에 왔다는 걸 아는 거죠. 한동훈하고 지금 정명승부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 진건증수에서 지면은 전쟁의 그거 아닙니까?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음.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되고 딱 지금 그 순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진이고 나시고 뭐 나서 갖고 지금 뭐 친한계가 아닌 사람도 이건 너무 센 거 아니냐 권영세까지 나서 난리치지만 내일 결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명을 과감히 할 거다. 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절대 같이 못 간다. 같이 있다가는 자기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 속에 일을 벌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힌트를 갖다 드리자면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김병기 얘기는 뭐 내일 해야 될 거고요. 이해운 제가 이해운은 이게 도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쓰고 버릴 거다. 그 도구가 뭐냐? 국힘을 갖다가 해산하기 위해서 이 제가 보세요. 1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9일 날 청문회를 한대요. 이해운의 청문회를. 그러면 물론 국힘의원들은 이런 비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뭐 증여세 관련해서 땅 투기 관련해갖고 부정청약 관련해갖고 뭐 갑질 뭐 이렇게 쭉쭉쭉 질문할 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뭐에 대해서 질문할 거냐?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자, 19일이 딱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사형구형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본인은 윤어게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그게 내란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사형구형에 동의하십니까? 계엄에 동의하십니까? 아, 본인도 거기 계엄 거기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계엄 뭐 무슨 개몽령이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은 뻔해. 이해운 입에서 뭘 듣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은 뭘 듣고 싶으냐? 이 국힘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운 입에서 본인이 윤어게인의 주도자였다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윤석열은 사형 받아도 싸요. 예,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버릴 거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오늘 떴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이 뭐라고 그랬냐? 강유정 대변인이죠. 소명이 안 되면 대통령도 고민할 듯하다. 자, 한 발을 뺐어요. 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서 청문회는 하고 보자. 청문회까지는 해야 된다. 자, 이제 뭐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자, 대통령실에서 한 발 뺐어요. 슬쩍 소명이 안 되면 청문회 때 소명이 안 되면 대통령도 그 고민이 뭐예요? 자를 고민을 할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용당하고 얘는 끝난다. 욕심이 과했다. 판단이 안 된다. 이를 갖다가 노욕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희님, 상식과 비상식의 전쟁이네요. 예, 맞습니다. 육지연생 한노님, 가처분은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가처분 인용되어도 소송이 이어도 국짐 지형은 변하지 않고, 한통영 대표님 논평대로 얼굴마다만 바뀌면서 그구도의 놀이터로 분장이 지속될 겁니다. 시간이 아깝고 기력만 소진하니 그 시간에 신당의 기초를 세우고 많은 합리적인 국민이 편히 걸을 수 있는 탄탄하고 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김영희님, 한동훈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한동훈 대표가 이 말도 안 되는 자른 거기에 대한 부당함. 이건 뭐 소송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뭐 6개월에 걸리든 뭐 하든 이거는 규명을 해야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당적을 줄 거냐 아니면 당적을 빼갖고 신당 이건 별개의 문제다. 왜냐? 여러분, 지금 뭐 소송까지 해갖고, 뭐 당적을 회부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 정도 우리가 한동훈 국회의원 정도 바란다 그런 게 가능해요. 예, 국회의원은 뭐 100명이 넘게 국힘에도 있으니까 아니, 안철수도 버티고 그러는데 한동훈 못 버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동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통령이잖아요. 절대 한동훈은요,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소송 전까지 벌치고 뭐 가처분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잖아요. 아니 국힘은 이미 그 구구들이 장악했습니다. 그 깊은 이제 그 뿌리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기존의 철밥적 세력과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갖고 지금 구구가 뿌리를 갖다 깊게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힘의 체질이 변하지 않죠. 뭐 이건 5년 10년 가도 변하지 않죠. 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잘 좀 생각을 해보시라. 소송은 소송대로. 이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과 본인의 정직함을 밝히는 거는 하되,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예? 뒤집어 쓸 수 없잖아요, 죄를 갖다가. 하지만, 내가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를 갖다가, 정말 잘 한번 해보겠다. 공공선을 이루어보겠다. 불의를 갖다가 척결하겠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국힘의 후보로서 과연 22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없다.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파서블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내가 소명은 하고 억울함은 밝혔지만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당 창당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신당 창당 옵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시작인데 지금 길을 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큰 기회를 세 번을 놓쳤다. 이게 네 번째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그러면 정말 정말 정치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통영방송과 1호 테라 채널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런데 지난주에는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도 없고 슈퍼챗도 없고 멤버십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는 사인으로 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김영희님, 이재명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손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돌이 통일교 특검 추천하려다가 발 뺐나 봅니다. 아니, 이거는 뭐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특검하기로는 합의를 받고 그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느냐? 왜 통일교만 하느냐? 신천지도 하자. 그래서 특검을 아예 통일교 신천지 특검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 특검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거는 된 거고 이제 김병기 관련해 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공천 비리 그 특검을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면 결국은 그게 얼로 타거든요. 김현지, 이재명으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리고 왜 장돌이 엑스맨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위험할 때마다 장돌이 뭐 이상한 거 막 빵빵 터뜨려갖고 이거 다 덮어준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김병기 특검 탁진이니까 완전히 한동훈 딱 터뜨려갖고 덮어주고 있는데 그런 건 뭐예요? 이번에 그 특검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다고요? 이준석하고 이준석도 뭐 같은 부류죠. 장도라고 같은 부류죠. 경찰이 수사하는 거 지켜보고 그 결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 발의하겠다.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빠이빠이 손 흔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한테 아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현지 누나, 현지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지 않은지 정말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을 뭐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많이 얘기한다 이거죠. 예. 그 특검을 경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데 그놈의 수사를 뭘 지켜보겠다고 하느냐. 그게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뭐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이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한동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이 아무리 국힘을 갖다가, 안 나, 이 얘기를 뭘 비유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정말 이 뭐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아시아에서 3년을 갖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헛발질만 고생은 죽으라고 생고생만 하다가 헛발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항로를 틀어갖고 갔더니만은 거기서 자유상자 루디아를 만나갖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열매를 갖다가 크게 맺는다.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2026년은 우리한테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경을 한동훈 스스로는 탈당을 못하니까 환경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기도응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1월 1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1월 초에 벌써 제명 이게 딱 나와버리네. 1월 중순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이 결정을 잘 해야죠. 예, 판을 깔아줘도 결정을 잘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시면 한동훈 대표님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 빡세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목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영 방송에서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육실은 차관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로 해주셔서 이 한통령 방송이 좀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